안녕하세요. 임업직 수험생 여러분, 김동희입니다. 지방직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3년도 임업경영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부분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좀 낯설어 보이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조리막 공부한 것과 관련시켜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문제들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고득점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격적인 해설을 진행을 하기 전에 각 파트별로 몇 문제씩 출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트 1에서 이번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파트 2에서는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항상 파트 2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이번에도 역시 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4문제 중에 한 문제가 조금 전에 제가 언급드린 그 지역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3문제는 상당히 많이 본 그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파트 4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고요. 파트 5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6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파트 6에서 한 문제 출제된 것은 이번에 계산을 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계산 공식을 알고 있냐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 문제 3문제가 출제되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낯설어 보이지만 조리막 공부한 거 가지고 연결시켜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이번에 4문제 출제되었는데 이 4문제 중에 한 문제가 파트 3 부분에서 지역적인 거 물어봤었던 거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 계산 문제 중 한 개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계산은 뭐 손익분기점과 관련한 계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 파트 2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계산에 속하는 거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벌기령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2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조림적 벌기령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고려한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병충학적 측면을 고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병충학적 측면과 그리고 생리적인 측면, 조림학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벌기령을 결정을 하는 것은 조림적 벌기령, 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예적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가 용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예적 벌기령은 용도에 적합한 크기의 용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벌기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적수확 최대의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단위 면적당 목재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시기를 벌기로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산림 순수익 최대의 벌기령 같은 경우는 산림에서 얻는 순수익이 최대가 되는 시기를 벌기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산림 순수익 최대의 벌기령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적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름 자체가 이미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림 경영계획을 위한 임황조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파트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4연급의 수령 범위는 31에서 40년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면
41에서 50년은 5연급 수령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4연급의 수령 범위는 31에서 40년생. 정답은 1번.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자원은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산림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지금 이거는 법률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서 설치한 임도, 이거는 산림의 정의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산림자원은 산림 휴양 및 경관자원, 그리고 산림에 있는 무생물자원, 산림에 있는 생물자원, 생물자원, 무생물자원, 휴양 경관자원, 이게 산림자원이에요. 임도는 산림의 정의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문제는 제가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기타 부분에서 한 문제 출제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좀 낯설어 보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리막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과 관련을 시켜서 답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4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준우세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분수관에 상층을 형성하는 임목이고 충분한 수직광선을 받으나 측면으로부터 약간 수평광선 받는 임목. 그래서 수직광선은 받는데 측면으로부터 오는 광선은 약간만 받는다. 이거는 우리 조리막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 중에서 하울리 수간급이라고 하는 거, 그게 햇빛 받는 거 가지고서 언급을 했었던 거 생각나시죠? 그거하고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혹시 그러면 준우세목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세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우세목 같은 경우는 인분에서 인분 수간의 최상층을 형성하는 임목이 우세목입니다. 그런데 준우세목은 최상층이 아니라 그냥 상층을 형성하는 임목이고요. 그리고 중층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세목과 준우세목의 아래층에 있습니다. 우세목과 준우세목의 아래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압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관이 하층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수관 최상층, 상층, 그리고 그거보다 아래층, 수관의 하층 이렇게 위치 관련된 부분만 일단 제가 적었고요. 그리고 햇빛 제일 잘 받는 건 당연히 우세목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준우세목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피압목 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햇빛을 잘 못 받겠죠. 그래서 이 피압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직광선, 수평광선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피압되어 있는 애들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림의 법정연금 면적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재 파트 2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파트 2 계산 문제 중에서 기본적인 계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계산 문제이죠. 일단 법정연금 면적 계산하는 공식을 한글로 한번 적어볼까요? 법정연금 면적 계산하는 공식은 산림면적 나누기 윤벌기 곱하기 한개 연급의 연계수,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면 바로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산림면적 1800, 윤벌기 60, 한개 연급의 연계수는 20,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60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아마 이거 다 쉽게 시험장에서 계산하셨을 거예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우리 교재 파트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6번 문제 정답은 1번 비터리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터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목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손쉽게 단위 면적당 흉고 단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비터리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비터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각산정 표준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 들으셨으면 각산정 표준지법 부분에 비터리법이라고 아마 필기를 해 두신 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분 제조 추정을 위한 표준목법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보기에 있는 드라우드법, 우리법, 단급법,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죠? 하르티법. 이렇게 4가지가 인분 제조 추정을 위한 표준 문법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방식은 단급법입니다. 그런데 단급법이 간편한 만큼 계산의 결과는 좀 제일 좋지 못하죠. 그리고 여기 보기에 있지는 않지만 하르티법이라고 하는 거, 하르티법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좀 복잡한 방식인데 그만큼 결과는 제일 정확한 방식입니다.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목경영의 지도 원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도 역시 우리 교재에서 파트 2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국토보전, 수원, 함양 등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경영하는 원칙. 이건 생산자본 유지의 보석이 아니고요. 환경보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환경보전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생산자본 유지의 보석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자본 혹은 임목자본 유지의 보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방식이고요. 이 생산자본 유지의 보석은 산림에서 생장량에 가까운 수확만 획득 이용하고 생장량에 가까운 수확만 획득 이용하고 생산 자본으로서의 임목 축적은 침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생산 자본으로서의 임목 축적은 침해하지 말자. 이게 생산자본 유지의 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문제 정답 4번입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계획법의 특성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것도 역시 우리 교재에서 파트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8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정수계획법의 특성 4가지가 있습니다. 선형 목적 함수, 선형 제약 조건식, 모형 변수들이 0 또는 양의 정수, 그리고 정수 제약 조건. 가분성을 전제로 한 기법이 아니라 정수제약 조건. 1번, 2번, 3번 보기에다가 정수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과 포함이 되어서 정수계획법의 특성 4가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 4번.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산림 치유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법률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법률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리고 산림 치유라고 하는 것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산림치유라고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번으로 가볼게요.
국유림 경영계획의 노동력 수급 계획에서 연간 1,200명의 노동력 수급이 필요하다며 산출된 상시 노동 인력이 몇 명이냐. 이거 우리 교재 파트 3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파트 3에서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연간 소요 노동 인력 나누기 240 이게 상시 노동 인력입니다. 파트 3에서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연간 소요 노동 인력이 지금 주어진 조건이 1,200명이죠. 그러면 1,200 나누기 240 이렇게 했더니 5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래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 활력도 현지조사 지침서상 산림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 바르게 연결된 것이 무엇이냐?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우리 교재에서 파트 1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 면적은 0.5헥타르 이상, 수고가 5m 이상으로 자랄 수 있는 잎목의 수감 밀도가 10% 이상인 토지. 그래서 11번 문제의 정답은 1번. 파트 1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서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기출문제 부분을 좀 확실하게 보셨다면 이 문제 답 쉽게 찾으셨어야 됩니다. 11번 정답은 1번.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의 매출량과 목표 이익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매출량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4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먼저 손익분기점의 매출량 계산 먼저 해볼까요? 이거 계산 공식이 있죠. 손익분기점을 매출량 계산을 하는 공식은 FC 나누기 P 빼기 V 이거예요. FC가 뭐예요? 고정비죠. P는 단위당 판매 가격. 소문자 V는 단위당 변동비입니다. 그러면 바로 숫자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러면 고정비가 500만 원 나누기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만 원. 단위당 변동비가 5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500만 나누기 5만은 100. 그렇죠? 그리고 또 목표 이익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매출량. 이것도 계산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목표 이익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매출량을 계산을 하는 공식은 FC 플러스 R 나누기 P 빼기 V예요. 지금 보시면 손익분기점의 매출량 구하는 공식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냥 분자 자리에 목표 이익만 합해주면 되니까 굳이 이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 가지고 공식 만들어 보면 500만 원 플러스 목표 이익 2천만 원 나누기 단위당 판매 가격 10만 원 빼기 단위당 변동비 5만 원 이렇게 해서 봤더니 그러면 50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손익분기점의 매출량은 100, 목표 이익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매출량은 500.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투자의 경제성 분석 방법 중 편입 비용 비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이거 우리 교재 파트 4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이 편입 비용 비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 BC 레이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이 BC 레이쇼라고 하는 게 1보다 클 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BC 레이쇼 값이 큰 것일수록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투자 사업들 가운데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때는 편입 비용 비율 BC 레이쇼가 큰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BC 레이쇼는 1보다 커야지 사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NPV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커야지 사업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거 우리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 2번입니다.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상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용어가 무엇이냐? 이거 법률 부분에서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1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고 산책 및 체력 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은 산림욕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는 게 있죠. 2번 보기에. 이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그리고 산림, 교육 등을 위해서 조성한 산림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입니다. 명상숲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 산책, 체력 단련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산림욕장, 정서함양, 보건휴양, 산림교육이란 말이 나왔어. 자연휴양림, 산림치유란 말이 나왔으면 치유의 숲 이렇게 키워드로 연결을 시켜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파트 6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계산 공식을 알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죠. 일단 문제를 보시면 M년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보니까 정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N회, N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유한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가 합계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유한 정기 수입의 후가 합계식을 찾아라 라는 문제구나. 그죠? 1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보기가 유한전기수입의 후가합계식이에요. 그런데 이 유한전기수입의 후가합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 암기를 해도 되긴 하지만 유한연년수입의 후가합계식을 기억을 해서 그걸 변형을 시켜서 답을 찾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 먼저 유한연년수입의 후가합계식을 먼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연년수입의 후가합계식 같은 경우는 공식이 소문자 R 곱하기 1.0P에 N승 빼기 1 나누기 0.0P 이게 유한연년수입의 후가합계식입니다. 그런데 분모에 있는 0.0P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얘는 1.0P 빼기 1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유한연년수입의 후가합계식이라고 하는 것은 1년마다 P%씩 그리고 1년마다 P%씩 붙는 게 N번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에 1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기 P 1.0P에 N승이라고 써 있는 거 이거 같은 경우도 곱하기 1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이걸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유한전기 수입의 후가합계식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소문자 R로 써있는 거 이거를 대문자 R로 기호를 바꿔주고 1.0p 그리고 1년마다 n번 이렇게 되어 있던 거가 m년마다 n번으로 바뀌면 됩니다. 예. 그래서 1년마다 n번 연년 기준으로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m년마다 n번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빼기 1은 그대로 써주고요. 나누기 1.0p에 연년 기준으로는 1년마다 p%지만 지금 이거는 정기 기준이니까 m년마다 p%, m년마다 p%. 그래서 여기 m승을 넣어주고 빼기 1 이렇게 유한연년수의 매국각계식을 기억을 해서 식을 변형을 시켜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지금 이렇게 제가 1.0p 이렇게 쓴 거를 단지 여기에서는 1 플러스 p 이렇게만 썼을 뿐인 거죠. 이런 공식은 우리가 기본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총평균 생장량과 정기평균 생장량 계산을 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파트 2에서 기본적인 이론, 용어의 정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답을 찾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계산 프린트 우리 같이 진행했었는데요. 그 계산 프린트 중에도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16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그러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40년에서의 헥타르당 총평균 생장량을 계산을 해라. 그러면 임명 40년일 때의 제적이 2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임명 40년일 때의 제적이 200이니까 200 나누기 40 이렇게 들어가야죠. 총평균 생장량이라고 하는 것은 총생장량 나누기 임명이죠. 총생장량 나누기 임명. 이게 총평균 생장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 40년 때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자란 양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 5. 임명 40년이 될 때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5만큼씩 자랐어. 그 얘기라고요. 그리고 임명 30에서 40년 이 10년간의 정기평균 생장량을 계산을 해라. 그렇다면 40년일 때에는 제적이 200, 30년일 때는 제적이 1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 빼기 140 이렇게 하면 10년간 자란 양이 나오죠? 여기까지만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정기 생장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간 자란 양을 계산했어요. 이것까지만 보면 이거는 정기 생장량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정기 평균 생장량이에요. 10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자란 양. 그러면 10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자란 양을 계산하려면 나누기 10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6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목별로 경쟁지수 파악하는 단목 차원의 거리종속 경쟁지수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이것도 역시 우리 교재에서 파트 2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2번 상대공간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공간지수라고 하는 것은 인분밀도의 척도로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분밀도의 척도로 이용이 되는 것들은 개체목별로 나무 하나하나 어디에 있는지 그런 위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공간지수 이거는 인분 차원의 거리 독립경쟁지수이다 라는 거죠. 인분 차원의 거리 독립 경쟁지수.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단목 차원의 거리 종속 경쟁지수는 나무 하나하나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 위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림 경영계획에서 산림의 기능별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교재 파트 3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1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죠. 4번입니다. 일단 1번 보기 한번 봐주세요.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경관보존지역을 포함하는 것은 생활환경보존림이 아니고요. 자연환경보존림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자연환경보존림이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경관보존지역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2번을 한번 봐주세요. 2번 보시면 유전자원보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산림의 기능별 구분 6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 유전자원보존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 기능별 구분 6가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생활환경보존림, 자연환경보존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산림휴양림, 목재생산림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유전자원보존림은 기능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수목원 안의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자연환경보존림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안의 산림은 생활환경보존림, 생활환경보존림에 포함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역시 우리 교재 파트 3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황조사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1번 보기에 보시면 지종구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종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임목지와 무임목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무임목지라고 하는 것이 미임목지와 재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반의 지종 구분은 임목지와 무임목지로 구분하고 만약에 소반이 법률에 의거 지정된 법정 임지일 경우에는 지정 사항과 면적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 무임목지가 미임목지와 재지로 이렇게 또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2번 보시면 유효토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단 유효토심이라고 하는 것은 30cm 미만 그리고 30에서 60cm 그리고 60cm 이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3번 보기 보시면 경사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경사도는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죠.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완, 경, 급, 험, 절.
완경, 급, 험, 절. 이렇게 5가지 구분되죠. 완은 15도 미만. 경은 15에서 20도 미만. 20도 미만. 급은 20에서 25도 미만. 험이라고 하는 것은 25에서 30도 미만. 그리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30도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완경급험절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완은 15도 미만, 경은 15에서 20도 미만, 급은 20에서 25도 미만, 험은 25, 30도 미만, 절은 30도 이상. 그런데 사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요, 세부적인 이런 것들 다 외우지 않았어도 완 그리고 절 이 2개만 딱 알고 있어도 답은 찾을 수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우리 교재 파트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수년제 가치법은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클 때 사업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방법. 수년제 가치 NPV죠. NPV 값이 0보다 클 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BC 레이쇼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 이제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BC 레이쇼 같은 경우는 1보다 클 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NPV는 0보다 클 때, BC 레이쇼는 1보다 클 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1번 보기 한번 볼게요. 회수기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회수기간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현금 유입액도 고려한다? 아니죠.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현금 유입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회수기간법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내부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보다 작으면 투자사업으로서 가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으면이 아니라 크면 가치가 있는 거고, 내부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보다 작으면 투자사업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4번 보기 보시면 연차별 비용의 현재 가치 총액과 미래에서 발생하는 예상 순수익의 현재 가치 총액을 갖게 하는 할인율. 이거는 편익 비용 비율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내부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러면 연차별 비용의 현재 가치 총액과 미래에서 발생하는 예상 순수익의 현재 가치 총액을 갖게 하는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BC 레이쇼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그리고 NPV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죠. 그거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 보기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편익 비용 비율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BC 레이쇼라고 그랬잖아요. BC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업경영학 해설을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 해설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걸 맞출 수 있었는데 실수로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문제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좀 결과는 다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동안 지방기획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으니까 일단 며칠 정도는 좀 재충전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들 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